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아주 반가운 책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하지 말라. 대신 경이롭다고 하라. 인생이 불완전하다고 하지 말라. 대신 자유 그 자체라고 하라." 네. 여러분, 즐겨라 위험하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절판돼서 안타까웠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되살아났네요. 오쇼란 인물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죠. 하지만 달라이 라마도 그가 남긴 통찰만은 정말,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우리에게 선물을 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음 진짜 강백호 있잖아요. 그 데니스 로드맨, 농구 선수죠. 그리고 슬램덩크. 네, 이 데니스 로드맨이 이제 강백호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고 엄청나게 치죠. 근데 그가 덩크만큼은, 리바운드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의식을 진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줬다는 것만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견이 많지만 여러분 구설수가 참 많은 사상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들어낸 통찰에 관해서는 목욕물에서 목욕만 버리고 깨끗하게 아이만 건져 올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쇼의 저작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왜 당신의 불안 중 99%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일까요? 자, 불확실성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기계가 아니라 자유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오쇼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 떠올리시면 딱 이 장면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구르지에프가 먼저 얘기를 했고 오쇼도 얘기를 하죠. "당신은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호모 메카니쿠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어남이 없는 상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깨어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선각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정말 탁월하게 표현한 게 바로 매트릭스, 여러분 잘 아시죠? 매트릭스에서 그 얘기가 아주 잘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오도 깨어나잖아요. 모비우스를 만나서. 네. 이름이 맞나요? 모비우스? 모비우스가 아닌 것 같지만 모피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잠든 상태로 살아간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나비가 아니라 애벌레 상태로 살아간다. 미운오리 새끼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비유로 다들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쇼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무덤일 뿐이다. 우리가 확실성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는 두뇌를 멈출 때 우리의 진짜 지성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환대하는 것. 그것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구도자의 참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대한 파도를 통제하려다가 부서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로 올라타시겠습니까? 삶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그 위에 올라타서 서핑을 즐기십시오. 불확실성을 두려워 말고 기꺼이 마주하는 자가 세상을 엽니다. 여러분, 이것은 워렌 버핏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얘기하죠. 미스터 마켓과 싸울 생각하지 마라. 그 흐름에 맡겨서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과연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까? 아니면 문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만든 의심의 울타리를 거두고 내면의 지성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위대함입니까? 대중 속에 숨어 의심의 물타리를 치지 마십시오. 참된 지성은 내면의 문을 열고 미지를 향해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해독하려는 오만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파괴한다고 얘기하죠. 인생은 억지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다.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 거대한 신비 속으로 침잠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파산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에고가 떠드는 그 짓거림, 미운 오리 새끼의 짓거림을 멈출 때, 그리고 그 무심, 에고가 사라진 그곳에 텅 빈 공간만이 우주의 주파수와 연결됩니다. 이건 간헐적 몰입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된다. 또 노자장자에서 얘기하는 무의,
자연 그 상태와 또 무로 가득한 공간 상태, 요새 양자역학이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찬 충만한 상태, 이것들을 다 비슷한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책추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참나 셀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오로지 한 가지 메시지 전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에고 게임에 여전히 시달리지만 에고도 우주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고를 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같이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우주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장착된,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에고를 까칠한 애완동물 다루듯이 에고를 다루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칼융의 그림자 이론을 통해서 에고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그 힘을 우리 삶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끊임없는 짓거림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백조의 노랫소리 혹은 나비의 날갯짓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끊임없이 모든 문헌들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행이라는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죠. 불행은 바보도 할 수 있는 게으른 선택입니다. 지복, 행복을 감당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의 리모컨을 타인에게 넘긴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당장 걸어 나오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카르마는 신의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던진 부메랑의 물리학이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네.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다. 불행과의 지독하게 오랜 결혼 생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 것,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밤새 괴롭힌 그 거대한 괴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어둠과 싸우지 말고 그냥 빛의 스위치를 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 조건 없이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이 쏟아질 때 두려움이 숨을 곳은 우주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죠.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주문을 외우지 말고 응답의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기도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벅찬 침묵의 그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의 저서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강추드리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느낌이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이 책들은 여전히 선을 이으면서 연결이 되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머니룰 그러면서 어포메이션 그러면서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여러분과 함께 되살린 주옥 같은 책들인데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우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 삶 속에 벼랑비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한꺼번에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는 얘기하죠. 이제는 종교가 이제 표층 종교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층 종교는 아직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제 교리와 껍데기에 갇힌 그런 표층 종교가 아니라 존재계 전체를 찬양하는 모험심, 그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그 나만의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그 모험, 그것이 진짜 종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심층 종교라 한다면 그 종교는 정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우주는 당신의 세련된 문법이 아니라 투박한 진심의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정통 교리보다 위대한 것은 텅 빈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애벌레의 맹렬한 기어올라감,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너무 잘 나타나는 건데요. 그거는 그런 아둥바둥거림, 미운 오리 새끼의 짓거림, 그 에고 게임을 우리가 멈추고 이제는 애벌레의 기어올라감이 아니라 나비의 피상으로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고 이 책도 역시 얘기를 하죠. 책이 너무 주옥 같습니다. 이건 옛날 버전이긴 한데요. 이 주옥 같은 책 제가 하도 많이 접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 이 책 정말 즐겨라 위험하게 사는 즐거움.
정말 우리가 미래를 향해 서핑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준비된 태도로 가는 것. 그래서 지금 나비스쿨에서 피닉스 퓨처 스쿨로 또 진화된 버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죠. 조금 조금 또 이제 컨텐츠들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엔딩 페이지에 연결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나비스쿨 인사드리죠.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영웅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죠. 여러분 정말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그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멋진 학교로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가고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의 말 아시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순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같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